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24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선물을 이제 공부하는 것은 시장 트레이딩,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한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뭐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자산이 되겠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시장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선물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네,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1300, 한 60억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증시가 안 좋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좋지 않죠. 오늘은 뭐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유사한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나왔고요. 1100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고, 뭐 1300 종목 정도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등락을 좀 거듭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0.13% 약보합상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제 2522포인트, 2500포인트는 지켜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16%, 코스닥 지수는 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726 그대로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그 코스피 200 기초자산이 되는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코스피 200은 이제 333.712로 마감이 됐고, 현재 6월 선물은 이제 333.50으로 마감이 돼서 이제 현물 지수가 다시 높아지는 백오데이션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상적이진 않죠. 선물은 이제 미리 지급되는 뭐 돈에 대한 이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물 지수가 좀 약간 높아야 되는데요. 거의 뭐 젓가락 두 개처럼 이제 비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물 만기 때 주로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뭐 6월 선물은 만기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이제 318억 매도, 또 선물에서 1789억 매도하면서 총 누적으로 6월 선물 누적으로 이제 2조 1000억 정도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 2조 1000억 원은 뭐 하루에도 이제 매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 그렇게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 예탁금이 53조대로 이제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이다. 개인들이 신용융자를 16조대에서 이제 17조 1,700억대로 좀 약간 늘리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현재도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들이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약보합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주로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틀 동안 2.5% 이상 연속으로 이제 강해서, 또 우리 증시도 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제 우리 증시는 그만큼 강하지를 못했고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0.13%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홍콩 증시가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최종 0.74 마감이 됐네요. 뭐 상해 지수는 미국과의 그 관세 분쟁 이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 경제에 대해서 경기 선행 지표니까. 근데도 중국 증시가 굉장히 대단히 잘 버티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이제 충격을 주기 위해서 145%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무역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제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2.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간 선물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틀 동안 이제 나스닥 지수가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늘 선물 시장에서 7시에 재개장되는 선물 시장에서 이제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유의해달라고 아침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0.2% 내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홍콩 시장도 흐름이 부진하고 이래서 낙폭을 좀 0.5%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게 된 요인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1분기 2025년도 이제 우리나라의 GDP에 대해서 발표가 났죠. 현재 계속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GDP가 좀 2% 이하로 주저앉는 2025년도 1분기는 이제 역성장 마이너스 0.1%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뭐 약보합으로 개장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0.44% 약세 이제 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분기당 잘 버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로 이제 뒤바뀌었는데요. 그 매출액은 59억 달러, 123억 달러, 17조 6,391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2%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9억 달러로 158%나 증가하면서 이제 7조 4,405억 원, 6조 원대 삼성전자보다 이제 1조 원 정도를 더 버는 그런 기염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래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운더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이런 거 모두 통칭해서 이제 6조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전 그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 상태에 돌입을 해 있고 돈을 잘 못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PBR 1배 이하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이런 흐름을 지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면서 증시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보면은 이제 거의 뭐 0.1, 0.2 그러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주식에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 건설 투자 이쪽에서 3.2% 굉장히 그 감소를 많이 했고요. 또 민간 소비 이쪽이 0.1%, 정부 지출도 0.1%뭐 추경까지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출이 이제 1.1% 줄고 수입이 2% 줄므로 인해서 순수출 부분이 이제 약간 그 지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코스피가 이제 0.57,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1% 이상 이렇게 밀리기도 했고요. 오늘 중국 지수는 이제 뭐 상해 지수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론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되기도 했지만 항생 지수가 1%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 미국의 선물은 이제 마이너스로 끌어내리기도 했, 뭐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PBR 상에서 1배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88배, 0.85배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상장 시가총액은 2천조 원을 이제 넘나들고 있는, 그래서 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쪽에 베팅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도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3%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소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강했던 이런 흐름들이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고요. 오후 시장에 약간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3시까지 한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 1천억 원 정도 줄이는 그런 흐름, 프로그램이 여전히 그 부진한 뭐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물지수에서 크게 주가를 개선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330은 간신히 이제 유지를 좀 해주고 있죠. 어떤 그 관세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고, 아직 상호 관세 부과나 이런 지표들이 전부 다 그 경제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에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뭐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든가 뭐 이런 미국의 이제 대형 마트들 물건이 기존에 이제 지어놨던 물건들이 뭐 두세 달 후면은 다 이제 매대에서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135% 관세를 받고서 중국 물품을 들여서 이제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자동차를 이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완성차를 만드는데 부품 수입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자동차 현재 1600만 대에서 800만 대는 내수, 미국 내수로 800만 대는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차량들 아니겠어요? 결국 미국 국민들이 한 해에 1600만 대 자동차가 필요한데 800만 대밖에 내수로 만들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800만 대, 최소한도 약간 그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200만 대 이걸 제외하면 그래도 여전히 400만 대 이 수입 자동차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관세가 유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그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걸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105%는 너무 높아서 0%는 아니더라도 낮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뭐 CNN 포함해서 많은 매체들이 이제 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더 이상 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미국의 농부들, 중소업자들, 또 중국의 저렴한 상품들을 통해서 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 거의 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두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것을 일일이 국가가 다 이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오래 간다는 것, 뭐 IMF도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좀 2.8%로 이제 낮추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관세 문제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올리는 그런 일과 동일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제 국세청에 계속 돈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곧 감세 정책을 이제 단행하겠다. 원래는 개인소득세 이 부분을 걷지 않는다고 했어요. 관세로 이제 이걸 보충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 부담이 되고요. 소비자들이 결국 자기 돈을 국가에 내고 또 감세를 받는 이런 우스운 꼴로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 중국이 5천억 달러를 수출해서 미국에게 피해를 받을 거냐.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1,400억 달러밖에 수출 안 해서 5대1 정도 되니까 오히려 중국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건 천만에요. 전 세계가 미국의 제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
생산해낸 이 제품들은 이제 최고소양의 반도체, 이것도 물론 뭐 생산은 다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의 항공기, 이건 뭐 에어버스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뭐 이런 주로 제품들이에요. 일상용품들은 뭐 단가가 높아서 미국 제품을 뭐 수입할 필요는 없고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뭐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이 충분히 다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필요한 제품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뭐 방산 제품하고 이제 일부 뭐 에너지 쪽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 3억 뭐 4천 5천 뭐 이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이제 일상 생활용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미국에서 잘 만들어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복의 단추 하나도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질 못한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뭐 상품에 라벨을 붙이는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비용이 높다 그래요. 인건비 자체가 뭐 높으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 제품의 경쟁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해외 제품에 대해서 의존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걸 한순간에 전부 다 없애버리고 관세를 부과해서 이걸 미국을 이끌어간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없는 사람들, 중산층 이하에 뭐 주급받아서 바로 그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식료품 구입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 현재는 뭐 기술적으로 크게 그 의미가 없고 관세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급등락이 있었죠. 정말 뭐 벼락 같은 그 낭떠러지기에서 350에서 이제 300까지 추락하는 이,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뭐 놀랄 일이죠. 뭐 이런 충격을 이제 단시간에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지금 뭐 급반등이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330을 이제 탈환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지역은 320 이하 선물 지수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PBR 0.85 이하배로 이제 떨어졌을 때, 시가총액 2천조를 이탈할 때, 뭐 이런 때가 이제 정말 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330 뭐 PBR 0.9배 정도, 이 정도 되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뭐 주가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관세 영향에 따라서 뭐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관세 문제로만 싸운 게 아니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뭐 해고 문제, 금리 인하 압박 문제, 또 대학들에게 하버드 대학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는 문제, 뭐 이런 총체적으로, 그리고 불법 이민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관세 문제도 한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일본, 우리나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이웃나라의 주요 맹방들, 여태까지 미국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함께 이 시너지 효과를 일궈냈던 그런 국가들까지 다 등을 돌릴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협상을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긴 하지만은 속으로는 항시 어떤 대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는 이제 미국이 좀 고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럽,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베트남 제조국가들이죠, 이렇게 서로 자체 무역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면 여기다 이제 멕시코, 브라질까지 뭐 가세를 하고 캐나다까지 가세, 호주까지 가세를 하면 미국이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이 고립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기술력을 통한 이제 남들이 못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 오면서
어떤 서비스 쪽이나 방산 쪽이나 이런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리먼 파산 이후에 채권 발행 이런 부분들을 크게 늘리면서 이제 비트로 이 연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도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관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나서곤 있는데 생각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만큼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반등을 주는 그런 의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불확실성,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나면 하루하루 단위로 말을 바꾸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전보다는 이제 강한 메시지들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초반에는 관세 영구적으로 부과할 거야. 뭐 계속해서 이 보편관세, 상호관세, 또 산업별 섹터별 관세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시장을 그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취임 100일째 정도 돼가는데 연세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78세 정도 되시는 고령의 이제 나이신데 좀 성숙미라 그럴까요? 인간도로서의 그 성숙미. 전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루트닉 상무장관 뭐 포함해서 이렇게 주변 강성 인사들의 그 발언을 보면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뭐 갈치를 당했네, 뭐 사기를 당했네, 우리 돈을 뭐 수십 년 동안 다 빼앗아갔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장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그런 국가적 아젠다를 형성한다는 이런 자체를 보면 참 끔찍하기도 하고 뭐 불쌍하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쇼츠나 뭐 이런 데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싱질하고 뭐 여러 미국의 그 고위 관료들이 뭐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풍자, 해악식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결국 저임금 그 노동으로 이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힘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저렴한 인건비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줘서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거기다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해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썩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가는 330을 현재 간신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만큼 그런 강한 그 관세 압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V자 반등을 하고 있고요. 350에서 급락을 해서 현재는 절반 정도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 갑작스럽게 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이제 125대 145로 그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럴 경우 많은 양국의 이제 피해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높은 관세는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적으로 이 관세를 좀 낮추겠다 뭐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최소한도 뭐 몇십 퍼센트 선 거래가 가능한 정도로는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는 뭐 하락보다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단지 우리나라도 이제 통상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6월 3일 날 대선이 있고요. 아직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 기초적인 이제 미국의 얘기를 들어주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뭐 실질적으로 미국 조선업이 뭐 거의 그 후퇴를 많이 해서 배 한 대 만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한 해에 뭐 배 건조 능력도 몇 대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처참한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뭐 종이 찍어내듯이 함정을 찍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조선 포함해서 이제 방산 뭐 이런 부분에 협력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과연 이 알래스카의 이제 가스라인 뭐 이런 부분에 60조 이 정도가 이제 투자가 필요한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을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끌어들여서 어떤 자본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10% 이하로 관세를 낮추고 싶으면 너네가 특별한 걸 제시를 해야 된다. 뭐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알래스카 이런 가스관 뭐 이런 가스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개입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뭐 국방비를 1조 내던 걸 뭐 2조 원으로 1조 원을 증액시켜 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가 뭐 으쓱으쓱해서 관세 안 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협상은 하기가 힘들고요. 예,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또 압박하면 더 부담이 세지잖아요. 청출어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배운 미국의 후세대들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한 대통령으로 탄생을 할까봐 그게 이제 굉장히 겁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0.39% 선물지수가 좀 내리면서 333.50으로 330은 잘 유지를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예, 관세 부분의 완화 소식에 따라서 뭐 앞으로 일본과의 협상이라든가 인도, 이스라엘 뭐 이렇게 빠르게 협상되는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결과들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큰 하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도 330은 유지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에요. 칼부리들 잘 하시고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